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에 화가 솟구쳤던 건가요? 아니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가요? 저 말 때문에 싸운 것도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저건 연출된 상황이니까요. 아, 라이브 방송 도중 일어난 저 싸움이 다 연출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다 짜고 치는 거라니까요. 저런 장면이 나가야지 시청자 수도 급증하고 후원금도 쏟아진다고 승조가 먼저 싸우자고 했다고요. 그 대화를 들은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리얼하지 않다고 우리 둘만 알고 있자 그랬어요. 그래야지 다들 진짜로 싸우는 줄 알고 리얼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진짜로 짜고 치는 거였다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곧 계급입니다. 피해자 이승조 씨는 구독자 300만 명을 거느린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원재영은 이승조와 함께하는 크루들 중에서도 가장 적은 구독자 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살해 동기는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라이브 방송에서까지 무시를 당했으니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었을까요? 이유 있습니다. 검찰 측은 계속 억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보신 라이브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에 주목해 주십시오. 피고인과 이승조는 눈빛을 교환하고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적는 게 이제 멈췄어요. 머리가 멈추면서 싸우는 게 연기였다라는 게 일단 너무 충격이었고. 구독자들 다 맞다고 하네. 맞죠, 얘야? 계획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000명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0위까지 두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도로 화제가 되었었죠. 있습니다. 저 영상과 조회수는 결과론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싸움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이브 영상에서 무시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재판장님, 재정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한 목록에 없는 증인인가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양측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주변 증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제3자의 입장에 증인도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와. 증인, 바로 그 방송을 촬영한 카메라 감독 맞으시죠? 예. 두 사람이 방송 후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요? 라이브 방송했던 게 반응이 아주 좋았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들떠 있었고 또 다음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파티에서 싸움하는 척 하자고 모의하는 것도 들었나요? 싸움 하자고 하는 척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메모리 카드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제가 켜둔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영상 같은데요.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판장님, 증인이 갖고 온 영상. 있습니다, 재판장님.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기습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증인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왜 안 돼? 저한테 자리 가서 앉으세요. 원래 절차를 잘 밟아서. 본 영상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야! 이번 라이브 방송 때 시청자 수 좀 땡겨볼까?
후원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라이브 하면 해프닝이 짱이지. 야, 너랑 나랑 한번 붙었다 그래봐. 난리 날걸? 시청자 쑥쑥, 네 구독자 쑥쑥, 야, 10,000명은 늘 거다. 아이,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싸운다고 될까? 야, 내가 누구야, 오빠 한번 믿어봐. 아, 진짜. 된다니까. 증인 저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조작이야 사실 이쪽 업계에서 흔한 이야기니까요. 이승조답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검찰 측 반대실 분 있습니까? 네, 증인. 증인은 저 영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의외로 사이가 좋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사이가 좋은 것을 의외라고 생각하셨죠? 원래는 사이가 나쁜 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승조가 재영이를 크루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서 크루로 영입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었거든요. 소문 말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때 카메라를 처음 잡았으니까요. 재판장님, 반대신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오랫동안 알아온 동창생 한태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점점 산으로 가는 거 봐. 머리 아파. 사이좋게 지내요.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시죠? 네. 학창 시절 두 사람은 어떤 친구였습니까? 승조는 싸움도 엄청 잘하고 인기도 많고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피고인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승조가 재영이를 많이 괴롭혔죠. 재영이는 맨날 빵슈트라고 삥도 뜯기고 가끔은 분필로 맞기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좀 덜했는데 1학년 때부터 승조한테 많이 시달렸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심경이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놀랐죠. 재영이가 어떻게 승조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아했습니다. 근데 재영이가 크리에이터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도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성공하고 싶어서 간이고 슬기고 다 빼줬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동창생들 사이에선 어떤 말이 오고 갔습니까? 재영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승조한테 많이 시달렸을 텐데 결국 참다 폭발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자신의 학창 시절이 지옥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끔찍한 학교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심에 치밀하게 살해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심경이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피해자와 피고인은 어떤 관계? 다음은 19호 증거인 피고인의 먹방 미편집본 영상입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리얼하게 못해? 아, 먹다 뱉는 것도 힘들어. 그럼 그냥 다 처먹던가. 너네 난 돼지 꼈잖아. 안 여대. 안 여들은 돼지. 야, 너 오늘 말이 좀 심하다. 쏘리. 농담이지. 지금 혼나 먹방러잖아. 먹뱃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고 먹지 않고 뱉는 행위. 먹지 않고서 먹은 척하는 먹방 크리에이터들로 인해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피고인은 바로 먹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고인, 자진해서 먹뱃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승조가 제안한 겁니다.
피해자가 먹뱃을 빌미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죠. 승조는 뒷광고로 수익을 챙기길 바랬고 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먹뱃하는 것을 다 풍성하겠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30만 크리에이터로 만든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먹뱃과 뒷광고를 빌미로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각서입니다. 7번 배심원님, 한번 읽어주시죠. 각서 1. 원재영은 먹고 뱉는 촬영에 동의한다. 2. 원재영은 뒷광고 협찬을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위 사항을 어길 시 원재영은 이승조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 이런 불합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조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으면서 죽이고 싶다, 죽여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먹뱃 제안은 승조가 먼저 한 것은 맞지만 저도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은 욕심에 동의한 거고요. 승조가 억지로 시켜갖고 먹뱃을 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잘못이 있고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각서를 쓰는데 왜 30억이나 지급한다? 이승조는 원재영을 친구로 생각을 안 한 거죠. 범행 동기가 되는 거죠. 살인 동기가 되는 거지.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증거 21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은 피고인과 이승조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인데요. 피해자는 과도한 투자, 사치, 도박 등으로 아주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여동생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피고인의 통장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난 1년간 피해자에게 17차례 총 4,8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자도 받지 않고 수차례나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요? 재판장님, 의뢰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공정한 각서를 쓸 정도로 피해자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것 역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주종 관계에 의한 일종의 상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승조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요.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아이디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컨셉을 잡아준 게 승조였고요. 그런 승조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조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승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목표한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돈도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가 사라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여자친구 민유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민유나 씨. 유나 씨. 보고 싶다, 민유나.